예, 안녕하십니까. 예, 강남 혁신인재 아카데미 인공지능반 김형근입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사실 이렇게 받으신 것도 고마운데요. 하여튼 이렇게나 6개월 가까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인공지능과 웹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강남구청 일자리 정책과 과장님과 그리고 이하 주무관님들, 그리고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문성환 선생님과 빗캠프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욜로와 관련된 마스크 착용 실시간 감지 시스템입니다. 먼저 욜로라고 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하는 You only live once가 보통 사람에는 연관되어 떠오르겠죠. 즉 미래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을 뜻하는 욜로족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과정에서 배운 욜로는 인공지능 물체인식 시스템으로 단 한 번만에 물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류하는 거죠. 2D 영상 내에서 객체의 종류, 위치, 절대 크기를 추출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객체 간 접촉, 넓게는 그들의 관계까지 바로 감지할 수 있는 CNN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 다시 말해 객체 탐지 알고리즘 욜로를 의미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CCTV 등 영상에서 나타나는 동적 사항을 파악하는 기존 영상 분석은 사람이 직접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많은 인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방식은 매우 작은 연산량으로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하기에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집니다. 여기에 욜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 초기 버전을 발표한 조셉 레드먼의 모델이 있었지만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고지했듯이 본인의 기술이 군사적인 수단 내지 사생활 침해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해 개발을 중단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버전은 계속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기 욜로의 연역 간단히 보시면요. 초반에 이 알렉스 넷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일 관련된 원웨이 스테이트와 투 스테이지 데이터로 나누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욜로가 있고요. 여기 욜로가 있고요. 밑에는 RCNN이 있습니다. 이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객체 탐지 기법인 오브젝트 디텍션을 소개합니다. 이하 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사전 전처리 작업인 애노테이션과 그리고 오그멘테이션을 말씀드리고 이후 data.yaml 파일을 설정하여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실제 영상을 가져다가 시스템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영상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돼서 자동적 경찰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체 탐지 기술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차량 등 자율주행 관련된 거겠죠. 의미 있는 객체의 종류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한 딥러닝 기반의 컴퓨터 비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CNN 기반 AI 알고리즘인데요. 여기 보시겠지만은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여기 물체 중시점의 X좌표하고 Y좌표 그리고 너비하고 높이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와 고양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미지를 분류할 때 고양이 그림이 하고 여러 개체들이 있을 때는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사물 탐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좌표가 나왔습니다. 욜로 V3, 지금 V5인데요. 지금 V3의 신경망 구조를 간략하게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노테이션입니다. 이노테이션은 인식할 이미지의 바인딩 박스와 레이블을 지정해주는 전처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욜로가 영상을 인식하게 되겠죠. 예.
이걸 위해서, 바인딩 박스 작업을 위해서 레벨 이미지라는 솔루션을 일단 띄워봤습니다. 초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두 명의 소녀가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스크를 쓴 소녀에 대해서 여기 점을 찍어서 이제 얼굴 부분, 마스크 부분을 갖다가 지정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라는 걸로 레이블을 줬습니다. 그리고 OK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소녀에 대해서는 다시 영역을 표시한 다음에 노 마스크를 해가지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클래스를 생성했습니다. 여기 생성하고 나면 이렇게 어노테이션 컨피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미지 옆에 바로 여기에 XML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그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관련된 위치가 있고요. 여기 오브젝션에 마스크, 그리고 오브젝트에 노 마스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은 아시겠지만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그멘테이션 작업입니다. 여기 오그멘테이션은 이미지를 변화하는 현실 상황에 맞춰 뒤집거나 블러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만 나오게 변형시켜 율로가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이미지를 다양하게 뻥튀기라는 말 있죠.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의 대응 파일 숫자를 4배 내지 5배 정도 증강하여 율로 모델이 과적합, 오버피팅을 막고 실제 환경에서 적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는 것도 있죠. AI요. 증강현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앵무새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거를 90도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블러 처리한다거나 어떤 노이즈를 줘서 화면이 깨끗하지 않게끔 나오게 되고요.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미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율로 학습하게 합니다. 이거는 GitHub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율로 V3 소스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야물 파일, 데이터 야물 파일인데요. 이게 율로 V3를 학습시키기 위한 설정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다 이런 걸 생성을 해서 데이터 야물 파일을 했고, 여기서 경로를 설정하고 내용을 보면요, 클래스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코딩한 걸 보시면은 트레인할 때 트레이닝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율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트레이닝한 다음에 발리데이션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와 노 마스크로 양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 트레인할 때 파라미터를 이렇게 줘서 전체 데이터 반복 횟수 같은 걸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레이닝 과정 중에 나온 건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에포크를 2개를 줬는데 에포크에 대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그 중에 가장 괜찮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게 스트리트 JPG를 해가지고 일단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디텍션한 결과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썼다는 표시가 다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 율로 학습 후에 교실의 풍경을 저희 선생님께서 카메라를 통해서 한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영상 시연이 있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참고를 했고, 일단은 이걸 갖고 율로를 통해 돌려서 수정 파일을 지난 11월 17일에 완성했습니다. 예,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강남 퇴근길 풍경이고요. 지난 9월 19일에 녹화된 걸 이용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영상 받은 파일을 키네마스터라는 휴대폰의 동영상 편집기로 저희가 수정을 했고, 여기 보시면 자막이 들어가 있고,
음악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뭐 상부의 그 허가죠. 그러니까 결재가 없어도 바로 이제 지체 없이 행정처분 발급 가능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했을 때 그게 과연 위법이 있는가? 또 이게 뭐 재량으로 가능한가도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 만약 그 밀집도가 높아서 사고가 납사 사고 같은 게 난 경우에 실제로 국가 배상을 할 수 있겠느냐, 뭐 행정상 손해상청 구조 그게 가능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그 법률 20조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지어는 대통령이나 부령, 조례 규칙 같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응자업이 필요한데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시민의 생명 관련된 안전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CCTV가 많고 일단 그리고 상황실이 잘 돼 있어서 만약에 그 이태원 사고 같은 그 신고 전화가 만약 6시 반 정도, 사고는 10시 20분쯤에 있었는데 6시 반부터 왔다면 반드시 할 수 있고 그걸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앞당겨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제곱미터당, 인공지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제곱미터당 5명 이상 있을 때는 바로 자동화된 처분이 나올 수 있게끔 경찰이 출동해서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량에서 영어로 축소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만약에 이게 늦은 대처리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의 그 책임은 뭐 명백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배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이번처럼 피해 규모가 뭐 사망자만 158명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정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도 야기되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적 처분의 한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활성화되면 뭐 아시겠지만 그 사피엔스를 지은 유발 하라리의 말에 따르면 이제 권력이라는 게 기존에 그 예전에는 뭐 공장을 운영한 사람 그 부르주아라고 하죠. 부르주아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있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넘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제 상처는 제가 보건대 인공지능을 배운 바에 따르면은 이제 권력은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다루는 사람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뭐 세금 결정이랄지 입체점 같은 경우 거의 다 이제 앞으로는 자동 처분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된 사실 우리 가족의 모두한테 중요한 거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동의를 받았을 때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관련된 중요 분야라면 먼저 처리돼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